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텅 빈 원룸 천장을 향해 몇 번이나 던졌는지 모를 질문이었다. 대기업 명함을 내려놓은 지 벌써 1년. 번아웃이라는 어쩌면 가장 편리한 도피처 뒤에 숨어 나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다.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한 편의점 도시락과 맥주 몇 캔이 전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불빛 중 어느 하나도 나, 한지우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28, 남들은 커리어의 정점을 향해 달려갈 나이에 나는 방구석의 그림자와 더 친했다. 가끔 스마트폰 액정 속 친구들의 반짝이는 일상들이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좋아요 숫자로 증명되는 행복들. 나는 그저 화면을 꺼버리는 것으로 도피할 뿐이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는 여전히 악몽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그 실패 이후 나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번번이 주저앉았다. 가족들과의 연락도 뜸해진 지 오래. 그들은 아마 기대를 저버린 딸 정도로 나를 기억하고 있을 터였다. 오늘 야간 배달 건수 빠듯합니다. 지우씨, 정신 바짝 차려요. 헬멧을 고쳤으며 배달업체 사장의 목소리를 한 귀로 흘렸다. 한때는 기획안과 프레젠테이션으로 밤을 새우던 내가 이제는 음식 냄새가 뒤섞인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서울 밤거리를 질주하고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와이퍼를 최대로 작동시켜도 흐릿한 시야는 좀처럼 트이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근처에 익숙한 횡단보도. 초록불이 깜빡이는 것을 보고 서둘러 속도를 높였다. 그때였다.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검은색 승용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갑자기 시야를 하얗게 뒤덮었다. 오우. 짧은 신음과 함께 온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암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아주 멀리 바늘구멍 같은 작은 빛 하나를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강한 이끌림에 나는 그 빛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다. 빛은 점점 커졌고 이윽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찬 터널 같은 통로를 이루었다. 그 끝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의 존재가 서 있었다. 특정 형태를 지녔다기보다는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가 동시에 빛을 발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더없이 편안하고 자애로운 에너지 그 자체였다. 나는 그 존재를 빛의 안내자라고 부르고 싶었다. 빛의 안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 앞에 서는 순간 내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아니었다. 그저 온전히 이해받고 수용되는 듯한,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절대적인 평화와 사랑이었다. 내 지난 삶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순수한 소녀의 모습,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학창시절, 첫사랑의 설렘과 아픔,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웠던 회사 생활의 기억들.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망치고 상사에게 질책받던 순간, 동료들의 실망 어린 눈빛,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절망감. 그 모든 장면들이 생생하게 펼쳐졌지만 이전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마치 따뜻한 햇살 아래서 묵은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특히 가슴 깊이 응어리져 있던 실패의 트라우마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빛의 안내자는 그 모든 순간의 나를, 나의 모든 감정을 그저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판단도 비난도 없었다. 오직 깊은 공감과 연민만이 느껴졌다. 너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란다.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명료하게 마음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빛의 안내자는 나에게 또 다른 광경을 보여주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도와 진심 어린 마음들이 작은 빛의 입자가 되어 밤하늘의 별처럼 떠다니는 모습이었다. 어떤 빛은 강렬하게 타올랐고 어떤 빛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희미했다. 하지만 그 모든 빛들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다. 절망 속에서 누군가가 보낸 간절한 기도가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에게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되어 전달되는 경이로운 장면을 나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몰래 흘리던 눈물의 기도도 그곳에 있었다. 그 따뜻한 빗줄기에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다음 순간 장면은 빠르게 변했다. 내가 살던 서울의 모습이 내려다 보였다. 높은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 불빛, 화려한 네온 사인.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 끝없는 경쟁, 소셜미디어의 허상에 매몰되어 영혼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공허한 눈빛, 지친 표정들. 그들 주위에는 검은 안개 같은 그림자가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사람들의 불안과 절망을 먹고 점점 더 짙어지는 듯했다. 보렴, 많은 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단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공허한 것들을 쫓고 있지. 빛의 안내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또 다른 빛들을 발견했다. 그림자의 영향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따뜻함을 전하려는 깨어있는 영혼들이었다. 작은 봉사활동을 하는 청년, 힘든 이웃을 돕는 할머니,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학생. 그들의 빛은 비록 작았지만 주변의 어둠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단다. 너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수도, 혹은 누군가의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붙일 수도 있지.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나눔과 연결, 그리고 사랑 속에 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명품 가방이나 높은 연봉,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아니었다.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이 세상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를 더하는 것. 그것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하던 것이었다.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던 그 순수한 열정이 뜨겁게 되살아났다. 너는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안에는 이미 강한 빛이 있단다. 빛의 안내자가 나를 향해 말했다. 그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가 경험한 사랑과 진실을 나누어라.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역할을 하라. 사명. 그것은 마치 거대한 종소리처럼 내 영혼을 뒤흔들었다. 이 압도적인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곳을 떠나 다시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 찬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니. 솔직히 두려웠다. 내가 과연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내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빛의 안내자는 그저 잔잔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리고 나를 온전히 믿는다는 듯 깊고 따뜻했다. 내 안의 빛을 믿으렴.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두렵지만 이 경이로운 경험과 가슴 벅찬 사랑을 나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었다. 그래, 돌아가자. 돌아가서 내가 받은 이 빛을 나누자. 아주 작은 불씨라도 괜찮다. 그 불씨들이 모여 언젠가는 커다란 횃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온몸이 뻐근하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이전과는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다. 세상의 소리들이 더 선명하게 들렸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들의 숨겨진 감정들이 희미하게나마 읽히는 듯했다. 마치 내 안에 새로운 감각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았다. 퇴원 후 나는 한동안 혼란스러움을 느껴야 했다. 내가 겪은 일이 과연 현실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사고로 인한 뇌의 착각 혹은 긴 꿈이었을까? 하지만 내 안에 깊이 새겨진 평화와 사랑의 감각, 그리고 빛의 안내자가 보여준 모든 광경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림자의 속삭임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듯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다 부질없는 짓이야.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아. 나는 애써 그 목소리를 외면하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동네 골목길에 새로 생긴 작은 독립서점을 발견했다. 마음의 숲이라는 간판이 정겨웠다. 홀린 듯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나무 향과 함께 차분한 분위기의 남자가 나를 맞았다. 김민준 씨, 그는 서점 주인이었다. 왠지 모를 이끌림에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교통사고, 빛의 터널, 안내자와의 만남,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까지. 두서없는 이야기였지만 민준 씨는 단 한 번도 내 말을 끊거나 의심하는 눈빛을 보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그의 깊고 따뜻한 눈빛은 마치 빛의 안내자를 다시 만난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지우 씨.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 경험은 분명 지우 씨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별을 볼 수 있죠. 당신이 본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신호일 겁니다. 그의 말은 어떤 화려한 위로나 조언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았다는 느낌. 나는 그에게 내가 느꼈던 그림자의 방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마음속의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려 노력하는 거죠. 지우 씨 안에는 이미 강한 빛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는 서가에서 작은 화분 하나를 꺼내 나에게 건넸다. 이 작은 생명처럼 지우 씨의 빛도 꾸준히 돌보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예요. 그날 이후 나는 민준 씨의 서점을 자주 찾았다. 그는 나에게 명상이나 동양 철학에 관한 책들을 추천해 주었고 우리는 종종 삶과 영성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나의 훌륭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의 속삭임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과거의 트라우마가 불쑥 고개를 들 때도 있었고 세상의 냉소적인 시선에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빛의 안내자가 전해준 사랑과 평화를 떠올렸고 민준 씨가 건네준 작은 화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사명을 실천하는 것은 거창한 일부터 시작되지 않았다. 나는 우선 내 주변의 작은 일들부터 변화시키려 노력했다. 힘들어하는 친구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해 주었다. 가끔 들르는 단골 카페 사장님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나는 내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익명의 블로그에 짧은 글과 그림을 올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 작은 등불이라는 이름의 블로그였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내 글에 공감하고 위로받았다는 댓글들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글을 읽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댓글들은 나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주었고 내가 받은 빛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어느 날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몇몇 사람들과 작은 오프라인 모임을 갖게 되었다. 각자 다른 상처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며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빛의 안내자가 보여주었던 깨어있는 영혼들의 연결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작은 불씨들이 모여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모습. 물론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그림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절망시키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내 안에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 있다는 것을. 그 빛을 믿고 서로의 손을 잡고 나아간다면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결국은 거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의 사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내가 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느낀 것을 나눌 것이다. 아주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진심을 담아 외칠 것이다. 당신 안에도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따라가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다. 세상의 모든 잠든 영혼들을 향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향해 나의 작은 등불 하나를 더 밝히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온기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 안에 숨겨진 빛을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거대한 서울 하늘 아래 또 다른 불씨들이 깨어나길 기다리며